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목요일 밤에 늦은 시간에 다들 바쁘실 텐데 들으러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화면 공유를 시작할까요? 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셸님께서 이미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UI UX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제 본캐고, 이제 디논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올리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사 살롱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3월에 제가 생성형 AI, 챗GPT와 미드저니 두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UI UX 리디자인하는 강의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 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글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만들어야지 나는 강사가 돼야지 하고 강의를 만든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제를 디자이너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어제 그 신청하신 그 리스트를 보니까 직업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온라인 강의나 뭐 이런 사이드자,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꾸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뭘지 한번 지금 채팅창 가능하신 분들은 뭘지 한번 예측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강사 살롱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는 미리 이제 공지가 됐지만 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유대미에서 미리 이렇게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조금 더 잘 알리기 위해 논리적 사고, 기록을 통한 성장,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해 볼 필요. 글을 잘 써야 말을 잘해서 되게 이유를 다양하게 적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답이, 제가 준비한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정리, 성장 사고, 네, 다 맞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글로 시작을 해서 강의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중에서 이제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따 나중에 스토리를 다 들으시고 다시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글부터 강의를 시작하기까지를 10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브런치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브런치를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글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날 첫 글을 2022년 11월 6일에 올렸어요. 11월 6일에 올렸는데 이때 글을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글을 쓰기 시작한 날은 이제 2023년 1월이죠. 해가 넘어갔어요. 이때도 이제 글을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독후감을 써뒀던 거를 올린 건데 실제로 이 마음을 먹고 글을 쓰기까지 2달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쭉 꾸준히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났죠. 시작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회수 1000회, 2000회 막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터졌는데요. 막 2월 6일, 7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조회수가 1000회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막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을 때도 이렇게 신나는 마음을 담아서 막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파일명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되게 엄청 기쁘게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회수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데이터를 보다가 이 서핏이라는 이렇게 디자인, IT 관련 아티클을 모아두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플랫폼에서 제 글을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회수가 왔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제가 퍼스널 브랜딩 고민을 시작을 했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원래 제 브런치 프로필 계정이었거든요. 이렇게 서핏에 글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올라가는데 제 지인으로부터 제 닉네임이나 이런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 글 내용은 분명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제 닉네임이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 아무런 색깔도 없고요, 미모지도.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 본명의 이니셜을 딴 그것도 소문자로 그냥 이런 닉네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컬러라든지 닉네임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디노니 이런 캐릭터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닉네임은 막 그렇게까지 큰 고민은 안 했고요. 원래 항상 디자인에서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논리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키워드를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닉네임을 고민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들었는데, 좀 닉네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봤을 때 부끄러울까 봐, 오글거릴까 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닉네임을 정하고 되게 삭제를 하고 이런 아이디가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디노는 계속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컬러나 이제 미모지도 되게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어요. 미모지도 막 단톡방 같은 데서 한 3개 정도 시안을 주고 어떤 게 가장 호감형으로 보이냐 막 이런 거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콘텐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회수 1000회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다음 콘텐츠도 그런 조회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조회수 또 1000회 이상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콘텐츠에서 이제 조회수를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장 트렌디한 거를 콘텐츠에 녹여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렌드를 살펴보면 챗GPT가 한창 난리일 때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인터넷 기사들인데 보시면은 AI 대혁명에 전주곡이 울렸다 이러면서 챗GPT 열풍이 한국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콘텐츠에 녹여보려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 연구 분야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와 디자이너의 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그런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직접 이 챗GPT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UI, UX 리디자인을 하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굿노트 화면인데요. 제가 작업을 직접 해보면서 리디자인 프로세스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점 알아보고 또 이런 규칙도 정하고 시안도 생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기록을 해놨었어요. 최종적으로 이 프로토타입 산출까지 작업을 해봤었고요. 이렇게 이 글을 바탕으로 이제 15일에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 조회수 1인데요. 보시면은 좋아요가 116개예요. 제가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 디논 이전부터 글을 써왔는데 좋아요가 이렇게 100개 이상이 된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록한 거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썼고요. 이게 2월 15일이었는데 그로부터 5일 뒤에 처음으로 이제 기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즘 IT라는 그 플랫폼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T 관련 아티클을 모아두는 그런 콘텐츠예요. 보시면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일 뒤에 요즘 IT에 그 글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글이 업로드가 되고 이 업로드된 당일에 이제 드디어 유대미에서 강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강연 섭외라는 걸로 이 요즘 IT에 기고한 이 아티클을 보고 연락드리게 되었다고 이제 메일이 왔는데요.
요즘 IT가 화력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딱 올리자마자 당일에 이렇게 찾으셨는지 되게 브런치가 정말 폐쇄적인 플랫폼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 메일을 받고 닉네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IT에서 안 돼 있는 게 작가들이 글을 올리면은 그 작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요. 메일이라든지 뭐 번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 분께서 디논으로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찾은 다음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제 브런치 계정을 발견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이걸 바꾸지 않고 똑같이 제 이니셜 YHR 이거를 썼었다면은 과연 이걸로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되게 이 바꾸길 참 잘했다 이런 닉네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바로 제안을 받고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유데미 플랫폼을 원래 이용을 하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원래부터 UI UX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그 완전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강의 플랫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데미에서 디자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유데미에서 느꼈던 이미지와 강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개인 연구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일이잖아요. 저는 일단은 제 본캐의 일이 일단 우선순위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관련이 깊어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10인데 2월 24일에 오프라인 미팅을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팅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와가지고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화요일 28일까지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죠. 24일에 보낸 메일이니까 이제 저에게 4일이 주어진 거예요. 강의 커리큘럼을 짜기까지.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눈앞이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써놨던 이 글이 있잖아요. 글이 있고 이 프로세스가 다 적혀 있는데도 그 커리큘럼을 짜려고 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드로우 앤드류가 또 생각이 났는데 혹시 이분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제안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된 때가 왔는데 강의를 이제 만들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사전 질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혹시 정답을 찾으셨을까요? 제 10단계 그 스토리에 정답을 넣어놨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랑 조금 비슷한데 강의 제작의 밑바탕 빠르게 다른 거 만들기 위해 어, 신뢰성도 조금 한 70% 정답이에요. 퀴즈가 어려웠나요? 근데 기회 맞아요. 기회 딱 그 키워드가 있어요. 맞아요. 글을 보고 연락이 왔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 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전혀 혹시 예상을 못 하셨나요? 이 알고리즘은 일단 이 글을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2023년의 UX 업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UX 트렌드라는 다른 이제 미국 아티클 사이트에서 가져온 번역글인데 보시면은 사고 중심의 리더십에서 알고리즘 중심의 리더십으로 업계가 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디자이너들은 실제로 UX를 연구한 그런 연구자들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런 UX 법칙에 대해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해봤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잘 타서 그 만들어진 컨텐츠가 훨씬 더 잘 알려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깨달았었는데 이거는 사실 디자인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제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지 그 트렌드만 바뀔 뿐이지 사실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글은 되게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콘텐츠의 종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콘텐츠의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예요. 아까 다른 분들이 약간 다른 다 키워드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브런치에 제가 이런 글들을 올려놨잖아요. 이거 자체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계속 디자인 논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만 갖고 아무런 컨텐츠 없이 계속 저는 디자인의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어필을 했다면 그거의 설득력이 아무래도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통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가 어딘가를 지원을 할 때, 나를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살짝 공유를 하는 그런 형식을 생각을 이제 쉽게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기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저만 한 얘기가 아니라 구글에 계신 수석 UX 디자이너 분께서도 이런 관련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시면은 내 실력을 증명한 흔적을 소셜 미디어에 남겨라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미디움은 이제 미국의 브런치 같은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은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시던 분이 계셨대요. 내가 애플 디자이너라면 이렇게 디자인하겠다. 혹은 유튜브, 테슬라, 막 이런 기업들에 내가 거기에 디자이너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아티클을 꾸준히 발행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전에는 이 모든 기업들에 다 지원을 했을 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었는데 이 글을 쓰고 나서 콘텐츠가 쌓이고 난 후에 실제로 애플에 채용이 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분도 이 글 자체가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되었기 때문에 실력을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링크드인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건데 이건 링크드인에서 온 이미지는 아니고 이런 링크드인에서 어떤 UI가 더 좋은지 간단한 A/B 테스트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글 자체는 굉장히 쉽게 올릴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근데도 보시면은 막 7만 5천 개씩 좋아요가 눌리고 1,400개의 코멘트가 달리고 이런 식으로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꺼내줌으로써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이제 이걸로 포트폴리오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 브런치 그 글을 통해서 제안이 온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글을 발행을 하고 이제 직접 개수를 세보니까 한 달 동안 5개, 6개의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글 하나로.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기회를 당연히 잡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유는 알려줬는데 제가 방법은 안 알려드리면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어이없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굿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렇게 세 칸짜리 템플릿에다가 해놓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고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가 리서치를 하면서 지식의 저주란 개념에 대해 정의를 하고 그걸 UX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추가 리서치를 하면서 개념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는 관련 사례를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지식의 저주 이런 뭐 딴딴딴딴 이런 노래 제목 뭐지 하면은 나는 그 노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저주에 걸린 대표적인 사례고 이 사람은 이제 길을 내 머릿속에 있는 길을 상상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런 만화나 이제 밥 아저씨 그림 되게 쉽게 그리면서 이제 자기한테만 쉬운 이런 지식의 저주에 걸린 사례들을 찾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거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사용자는 없다, 멍청한 제품만 있을 뿐 이런 식의 코멘트도 글에 어떤 식으로 쓸지 다 기록을 해놨고요. 사례 조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글 구조를 짜요. 제가 조금 글씨를 못 써가지고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에 주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 노래 뭐야 짤들 그걸로 이제 뭘로 서두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짤들로 이제 서두를 열겠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는 UX 팁, 사례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글을 쓰는 단계, 마지막 5단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록에 쓴 거 그대로 이렇게 이걸로 서두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정의 나오고 아까 찾은 사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UX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대표 사례, 대표 사례도 이렇게 네, 해놓고 이런 식으로 글 구조 짠 그대로 이제 글로써 옮겨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실제로 쓰는 시간보다는 앞에 준비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이런 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저는. 그래서 글은보다 쉽게, 네, 빠르게 적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글을 처음부터 백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는 단계부터 이제 가시면은 좀 더 쉽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거, 강의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눈앞이 깜깜할 때 눈 뜨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를 또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멘토를 찾았어요. 저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브런치, 이런 브런치 북을 찾았는데 브런치에 검색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초보 강사, 뭐 강의하는 법, 온라인 강의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하니까 이런 브런치 북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초보 강사를 위한 실전 강의 설계라고 돼 있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왜? 강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강사, 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는 분, 긴장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브런치북을 보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덜 수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여드리면 강의 아이디어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목, 내용, 커리큘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에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 방법만 따라가면 어떤 주제든 다 강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브런치북에서는 예시로 신발끈 묶기라는 이런 강의를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다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신발끈 묶기로도 강의를 만들 수 있는데 나도 그 글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자신감이 좀 심어지는 기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커리큘럼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다 풀어놓는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떤 규격화된, 정리된 그런 프로세스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주제를 일단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러다 보면 하나의 소주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소주제들을 또 이렇게 묶다 보면 대주제가 잡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짠다고 해요.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서 같은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글을 처음에 백지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싶은 주제부터 찾기 시작해서 리서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적을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커리큘럼도 일단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거를 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강의하는 법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는 요 단계에서 찾았던 건 아니고 강의하기 직전에 좀 찾아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온라인 멘토를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에 강의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다 봤죠. 이 빨갛게 표시된 게 지금 다 봤다는 이런 거예요. 진짜 여기서 검색 결과에 뜨는 강의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팁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말투예요. 단아까 채 말고 요조체, 구어체로 말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적어놨는데 저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발표를 할 일이 있으면은 완전 딱딱하게 대본을 쫙 쓴 다음에 그 대본을 읽는데 모든 걸 다 단아까체로 얘기했어요. 막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막 여기 이건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톤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시작하면 갑자기 톤이 올라가고 막 엄청 부자연스럽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속 평소에 톤이 아닌 상태로 말을 하니까 삑사리가 나고, 막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고, 막 숨이 차고, 그리고 말투도 이제 전달도 훨씬 안 됐겠죠.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팁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것만 고쳤는데도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할 일이 있을 때 교수님이 작년과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발표가 달라졌다고, 훨씬 잘해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렇게 팁 두 가지를 얻어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브런치 북에서 그 팁들을 보고 커리큘럼을 실제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강의 OT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과 기능 이해,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짰어요. 근데 이렇게 딱 정리된 거를 보면은 그래도 막막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막 싶은데 이게 정리된 거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정리된 커리큘럼이 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이 노션 AI에도 챗GPT처럼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써주는 그런 AI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키워드 입력하면서 노션 AI한테 커리큘럼 짜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이 시기를 거쳐서 이런 커리큘럼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막막하다고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고 작성을 했어요. 원고 작성하는 거는 사실 커리큘럼 작성하는 게 어려웠고 그 반면 원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이 글자 수가 27,000자 정도가 나왔는데 10포인트로 A4 16장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리큘럼을 일단 처음에 제대로 짜놓으면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계속 쭉 적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2만 자를 처음부터 막 다 쓴 게 아니라 일단 계속 쓰다가 추가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 작성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유대미 행사에 갔다가 또 다른 분들의 팁을 좀 얻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이분은 강의 원고를 3번 쓰시는 분이었는데 버전을 3개를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단 초안, 저처럼 막 이렇게 아무 말 적는 과정, 이 초안을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낼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정돈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읽어보면서
말을 어떻게 할지 스피치용으로 이제 최종 버전의 원고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버전을 세 개도 쓰시는데 이렇게 한 번 쓰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분은 이제 강의 원고는 아니고 책 쓰실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건데 이분은 글보다 말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강의 하나를 다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네이버 클로버 같은 것도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텍스트 말을 이제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고를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말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일단 오디오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오디오로 녹음을 하고 네이버 클로버 프로그램에 이제 넣으면 걔가 알아서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115장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챗GPT나 미드저니로 넘어가서 또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자체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는데, 일단 이 강의 자료도 처음부터 100장을 다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이 자료 만드는 것도 5단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컨셉을 잡아야겠죠. 사실 제가 강의 자료 만드는 게 한 저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3일 정도 됐었어요. 그 유대미에서 보내달라고 강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3일 있었는데 그래서 컨셉을 고민을 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인스타에 하는 그 컨셉을 그대로 따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안을 만들었어요. 초안을 보시면은 이제 3월 2일에 강의 자료는 8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1일부터 4일까지는 원고 작성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진짜 이 자료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5, 6, 7, 3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1시간 강의가 나왔어요. 이 3일 동안 이제 초안을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 수는 없었고 꼭 필요한 핵심 슬라이드 위주로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없으면 강의를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고 연습을 하면서 계속 추가 자료를 이제 또 넣었어요. 보면은 이때가 이제 2일 동안 연습 기간이 주어졌었는데 그때 연습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계속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강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환 효과. 저는 이제 얼굴이 나오는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강의 자료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용하시는 툴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피그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연습을 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 쉬었다 가야 되는지 그런 쉼표 같은 거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서 강의 자료를 넘겨야 자연스러운지 이것도 이제 자료랑 원고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바로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촬영을 하러 가서 보시면 이게 유대미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나오는 강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우와 신기하다 하고 이런 걸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대미 본사의 1층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원두가 맛있는 카페인데 여러분들도 유대미에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러 가시면 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강의를 촬영을 했습니다. 라떼 맛집인지 몰랐어요. 저는 선영님이 강력하게 아메리카노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추천해주시는 거, 네,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가장 유용했던 팁 같은 경우에는 이 후드 마사지였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잡히는 게 있는데 목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후드 마사지나 성대 마사지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평소보다 말을 훨씬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이제 막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소용이 없고 막 이렇게 헛기침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그 당시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진짜 바로 싹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강의 원고 읽으면서 화면 보면서 이렇게 강의 촬영을 총 4시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5단계에 걸쳐서 촬영을 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첫 강의는 유대미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점심 때 또 이제 선영님께서 평양냉면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면서 가셔가지고 이제 점심을 사주신 건데 이거는 사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미 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엄청 밝은 분위기의 팀으로 일이 돌아간다, 이런 거를 저 말고도 많이 느끼셔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강사 케어라고 적어뒀는데, 며칠 전에 이제 유대미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촬영을 했다고 꽃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었는데 어떤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찍었다고 이렇게 꽃을 스승의 날에 달아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저는 후속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계속 다른 일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마감을 미루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계속 강의를 만들고 싶은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제 강사 살롱은 마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걱정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는 이제 유대미에서 강요를 했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다음 스텝은 나만의 콘텐츠 꼭 글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제 잘 할 수 있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쌓아 나가신 후에 그다음에 유대미에서 강의를 올리시는 그런 게 여러분들의 다음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특히나 블로그에는 이제 대학원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든 뭐 블로그 댓글이든 DM이든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해주시면 다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